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현재 대출을 못 갚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보 보증을 받아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만약 못 갚게 되면 신보가 대신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대위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금을 써서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오해와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연암수TV 출연해서 때마침 이게 주제가 취약차주였어요. 취약차주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이 돼서 진짜 할 얘기를 다 하고 온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금융 핵심 리스크가 되죠. 취약차주 대출이. 또 하나가 뭘까요? 코로나19 만기 연장 상환유예 9월로 종료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기 상환유예 종료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진다는 거. 취약차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은요, 신보 보증을 받아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은행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년 거치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이 됐던 상품입니다. 이미 많아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 되게 많습니다. 그죠? 신보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부실합니다. 부실화. 자, 2023년 6월 누적 부실률이 9.17% 수준이고요. 이게 2023년도 올해의 마지막 말까지 가면은 이 추산치를 봤더니 14%예요. 예상치의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실화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 갚는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아요? 신보가 대신 갚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대위변제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못 갚는 거 대위변제하는 겁니다. 누가? 신보가 누구한테? 은행에게. 이게 3,646억 원에서 5,85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2027년 가잖아요. 이 금액이, 이 부실화가 30%까지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신보 얘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지금 부실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답은 뭘까요? 결국에는 재정을 통해서 충당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신보는요, 현재 부실 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24년은요 무려 4,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500억 원이 뻥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위변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서 해당 재원을요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보가 만약에 돈을 대신 못 갚는다 그러면 신보가 망하겠죠. 공공기관 충분히 망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소상공인도 어디 가서 보증받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재원을 충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기획재정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뭐 하는 데죠? 예산 짜는 곳이에요. 나라 살림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지금 4,500억 원 없으면 우리 망할 거예요. 재원 재원 마련 좀 해주세요. 예산 좀 더 늘려주세요. 기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세금을 써서 소상공인 대출을 이제 대신 갚아야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가요, 이제 앞으로 언론에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못 갚는 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섰기 때문에 이제는 대위변제 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소식이 막 전해지면은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고 유튜버들이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럼 나 안 갚아도 돼? 나 안 갚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위변제된 금액은요, 소상공인에게 끝까지 채권 추심 들어가요. 여러분이 안 갚는 게 아니죠. 못 갚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신보가 대신 갚아주지만은 신보가 가만히 있습니까? 돈 갚으라 그러죠, 여러분한테. 안 갚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상공인 분들이 안 갚아도 안 갚는다라고 이제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알고 있어요. 대입변제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걸 갚아야 된다는 거. 내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자꾸 불거지면은 국민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팩트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때때로 몇몇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뉴스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안 갚아도 되나 보다, 잘못 오해하실까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 부실대출 정말로 세금 써서 이거 정말 현실화 될까? 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지금 분위기는요, 일단은 재정으로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거는 저는 알잖아요.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정부라든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 종합해 본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신보가 망하면 안 되잖아.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재정을 늘려줘서 재정 지출해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이 대입변제 금액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신보 망하는 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재정을 써서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연합뉴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재정 얘기만 했어요.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다.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아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재정을 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경 얘기예요. 아무도 추경 얘기 안 할 때 저는 오늘 방송에서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해야 된다. 아마 정부가 싫어할 거예요. 듣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얘기는 합니다. 할 건 해야죠.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고 추경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살려내야 돼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죠. 경기 회복 속도들을 고려해서 부실 누적 감소 대책이 절실해요. 자, 재정을 늘려서 도와주는 거는 일시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런가요? 경기가 좋아지면 소상공인분들 갚는다니까요. 돈만 돌면 갚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잖아요. 생계형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건실합니까? 생계형 소상공인들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남을 속여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떳떳해야 되니까 장사 떳떳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갚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속도가 중요해. 지금 불황입니다. 지금 2분기의 경제 실제 GDP 성장률이 0.6%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예.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점점 이게 뭐 속도가 빨라지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적 부실 감소 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선 뭘 하죠?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원래 이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런 포지션이 아니었는데,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야, 누군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좋으신 분 많거든요. 정말로 유명하신 분도 많고요.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진 않죠. 마치 저에게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아, 나에 대한 뭔가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누적 부실 감소 대책이 뭘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만기 연장, 대출에 대해서 길게 만기, 상환도 좀 더 유예해 주는 거죠. 이게 절실하다.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거를 나눠서 갚도록 해달라는 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새 출발 기금은 다 아시죠?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채무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죠?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요. 물론 일부지만은 아니면은 채무 조정을 통해서 좀 길어지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근데 새 출발 기금 받기 위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나의 모든 신용이 그냥 다 끊겨버립니다. 그럼 그거 대상자를 조금 더 유연화해 주는 거죠. 이런 얘기도 완화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의견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누적 부실 감소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읽느라고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죠. 왜? 당사자의 목소리예요. 무슨 뭐 협회의 목소리 이런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소상공인 분들의 지금의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방송에서 만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십시오. 자,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얘기할 시간이에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만 남아 계셨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여정가족이 되어주시면 돼요. 구독 눌러주시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든든한 우리 편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4시간 전에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와, 하하하, 여정님. 이름이 나왔었구나. 네. 이거 제가 이렇게 지우는데. 아무튼, 여정님, 연합뉴스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유튜브 카메라 조절 좀 하셔야 되겠어요. TV 화면이 훨 잘생기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드렸어요. 여기다 댓글.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그 연합뉴스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말 잘 안 하죠. 예. 뭐 제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여정가족님께 짧게 얘기하지 막 어디 나가서 막 제가 막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YTN 뉴스라든지 연합뉴스, KBS 이런 거 나가는 거 전 과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주제를 알아서 야,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참 과분하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더 팩트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 국민이 보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PD님과 작가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성실해.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평론가는 진짜 성실해가 작가들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으니까 더 성실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빵 웃었던 게 유튜브 카메라 조절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거든요. 얼굴 크게 나오니까. 그죠? 얼굴 이제 TV 화면이 훨씬 잘 나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TV 화면이 잘 나오는 이유가 유튜브 카메라가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카메라가 얼굴이 크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 제가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거든요. 얼굴 이게 크죠. 대두. 그죠? 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요. 힘들잖아요. 요즘에 날씨도 덥고 또 비 피해 받으신 분도 있고 좋은 이슈는 경기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답답하셔서 저라도 웃겨드리려고 또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절이 안 돼요. 좌절입니다.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카메라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크게 나와요. 이게 뺄 수도 없고. 좀 빼니까 얼굴 좀 작아 보이나? 사실 제 얼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누군지 나이키데이님. 나이키데이님 죄송해요. 유튜브 카메라 조절이 안 됩니다. 얼굴 크게 나오는 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웃으시라고 이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여조 정보맨은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경제 공부하고 여러분 편에서 또 얘기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마무리 인사하고 우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요. 오늘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2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 오늘 뭐 비 온다 그러길래 우산 갖고 나갔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햇빛 쨍쨍
진짜 모래알은 반짝. 정말 덥고 햇빛 쨍쨍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는 조금만 비 온다 그러면 미리 갖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미리 알고 과도할 정도로 예방이 됐었으면, 예측이 되면 참 좋겠는데, 경제라는 게, 또한 경기라는 게 예측 불허죠,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 거고, 그나마 이제는 여러분과 저랑 소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해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 주실 때 저도 감사하고요. 그게 바로 긍정의 힘이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응원해주는 것, 여러분과 저와의 끈끈한 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7월 25일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항상 감사한 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여러분, 돈벼락이 막 위에서 여러분 떨어질 거예요. 지금 좀 걱정스럽고, 돈 때문에 걱정스럽고 고민이신 분들, 좀만 더 있어 보십시오. 분명히 그 고민들 다 해결되실 거고 큰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외쳐 봅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